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트랩 전산과학제 매트랩 교재의 11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보통은 마지막 장은 이제 전산과학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 장을 좀 다뤄보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또 편한 유용한 또 그 함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심볼릭 매스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학과 과학 또 공학에서 많은 기호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식 또 기호를 가지고 어떤 그 수학적인 헤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뭐 공업수학이라든지 이런 그 수학에서 사용했던 그 기호를 실제 풀이하는 과정들을 매트랩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매트랩에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어떤 그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그 해를 표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x라고 하는 기호 변수가 있고 이것을 ax-b는 0이라고 하면 x를 a와 b의 해로 풀면 x는 a분의 b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a와 b가 어떤 값으로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 x는 그 값을 계산한 최종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a와 b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해져 있지 않은 기호 변수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출력도 a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값인 a와 b로 기호 형태로 표시가 되는 이런 것을 기호 연산, 심볼릭 매스라고 합니다. 기호 연산 다른 예로는 이제 미적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t 3승 플러스 5t 마이너스 8이다. 이 미분은 6t 제곱 플러스 5다 라고 하는 기호 형태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분의 x와 3분의 x를 더해주면 이게 더해주니까 이것은 4분의 3 더하기 3분의 3분의 1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계산해주면 0.5833x가 될 텐데 이렇지 않고 심볼릭 매스에서는 12분의 7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 12하고 7, 12분의 7이라고 하는 분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호 체계와 기호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호 체계의 변수 또는 수일 때 이런 기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심벌의 약자인 SYM 또 SYMS 하나의 어떤 그 기호 개체를 만들 때는 여러 개를 만들 때는 심즈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호 체계 문자열에 그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고요. 한 개의 글자 또는 공백이 없는 여러 글자를 조합할 경우는 A, 그 다음에 X, Y, A, D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글자로 시작해서 공백이 없는 숫자들 조합은 X, H, 1, 2, R, D, R2, D2 또 한 개의 수로 이루어진 15, 4 이것도 15하고 4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15 숫자가 아니라 기호다.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A라고 하는 것을 sim A 하면 네, A를 A로 할당을 해줍니다. 또 BB를
sim bb로 자, 이렇게 해주면 A와 BB가 문자 기호 개체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게 기호 변수 형태로 A를 A로, BB를 B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X를 만약에 sim X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면 이제 보이진 않지만 X를 X 기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3이라고 숫자를 할당을 할 때는 기호심을 이용해서 기호로 할당할 때는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지 않는데 기존에 숫자를 할당할 때는 이게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출력할 때. 네. 그리고 기호 개체 이름은 변수 이름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변수가 다 같이 했는데, 자, 이게 기호 변수 이름 하고요. 기호 체계는 감마라고. 자, 여기가 기호 변수, 여기가 기호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호 체계의 이름은 이렇게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감마라고 다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수를 입력할 수 있는 수를 자, 심해서 5를 그냥 5네요. 그냥 5를 자 5를 C에 할당을 해주면 이렇게 기호 체계로 할당이 됩니다. 숫자가 기호 체계로 할당이 된다. 그냥 C는 5다. 이렇게 하면 숫자로 할당이 되는 거고요. 방금 같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기호 체계로 할당이 됩니다. 이제 기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기호로 인식을 한다. 네, 아까 방금 봤듯이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고요. 기호 체계로 출력이 될 경우는 들여쓰기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기호 체계를 정의를 할 때는 심즈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심즈 한 다음에 여러 개의 기호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즈 예를 들어서 YZD라고 하는 기호 체계를 기호로 출력을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ZD가 기호로 이제 입력이 됐고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죠. 이게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를 해보면 이게 기호 체계로 할당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식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기호를 할당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할당된 후에 기호식을 생성하는데 이제 수학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바로 해보면 일단 클리어하고 자 다시 sims a, b, c, x, y 이렇게 기호 체계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자, 기호식을 이제 기호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듭니다.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자 이렇게 만드는데 a나 x가 보통 우리가 이런 수학식을 계산할 때는 a와 x가 어떤 앞에서 할당이 돼 있어야 되죠. x가 0에서부터 10까지 이런 벡터의 형태로 된다든지 a는 스칼라 형태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a 곱하기 x 2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원소별 곱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호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엔트를 치면 자, f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그 수학식으로 기호화된 수학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식이 출력 마찬가지로 이제 들여쓰기가 되지 않고요. 이런 기호식이 이제 f에 할당이 돼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 한번 해볼까요? g는 2 곱하기 a 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a 나누기 7 6.5 곱하기 x 플러스 x 나누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나누기 3 빼기 1.5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방금 여기까지 입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a와 a 같은 a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주고 또 x와 x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것이 기호 체계를 이용한 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숫자 3을 a로 기호로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5를 그리고 b라고 하는 변수에 기호 변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b 나누기 a 플러스 sqrt 2 sqrt는 루트죠. 자, 이렇게 해서 엔트를 하면 이게 지금 여기 먼저 나왔네요. 2의 2분의 1승 플러스 5의 3분의 5 a가 3이고 b가 5이기 때문에 3분의 5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를 3 이건 이제 숫자 3과 d를 5 이렇게 입력을 할당을 해보고요. 똑같이 f는 d 나누기 c 플러스 sqrt 2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똑같은 수식인데 여기는 식으로 표현이 됐고 여기는 그 결과값 계산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들여쓰기가 돼서 표시가 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호를 이용한 것은 이렇게 수식 형태로 최종적인 결과값이 수식 형태의 기호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3.0809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여기 있는 예제대로 d 나누기 a 플러스 sqrt 2 자, d는 수식 우리가 그 수학 값 5를 할당을 해준 거고 a는 기호죠. 앞에서 기호 3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기호로 표시가 되더라도 이 식 자체가 기호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수식으로 이제 입력이 돼도 그것이 이게 수학식 형태로 입력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호식과 기호책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자, 10을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3.3333이 되겠죠. 그리고 K는 5, 그 다음에 M은 7 이렇게, 그리고 P는 K 나누기 M 플러스 H를 해주면, 자, H는 이거죠. 이거 3.3333, 그리고 얘는 기호 7분의 5가 되고요. H는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7분의 5와 3분의 10을 서로 유리화해 줘서 이렇게 21분의 85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기호식은 수치를 실행하여 얻은 수치 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이 기호식에 삽입되면 이전의 근사값으로 출력이 되었을지라도 기호식에서 변수들이 정확한 값이 사용된다.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더라도 기호식에 들어가면 그 전에 3분의 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사실 3.3333은 뒤에 더 값이 있는데 근사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더블은 더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정확한 형태로 쓰인 기호식 S를 수치로 변화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블 85, 21분의 85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한번 여기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은 더블이라고 명령을 하고요. P. 원래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배정밀도 부동소 수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이 더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를 더블로 해줘라 하면은 이것을 계산된 값으로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Y는 SM. 자, 그 다음에 10을 더해서 코사인 5 곱하기 파이 나누기 6 이렇게 잠시만요. 이것이 SM.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게 SUM이 아니고 SYM입니다. 이게 sum이 아니라 SYM. 그래서 10을 기호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2분의 1승 루트 3이죠. 그래서 y는 더블 y, 그러면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변수들을 이제 기호 체계를 먼저 생성하지 않고 변수들을 사용하는 이제 기호식을 바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f라고 하는 기호 개체로 생성한다 라는 거죠. 자, f는 sim 해서 여기다가 문자열 형태로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 해주면 x 플러스 bx 플러스 c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네. 잠깐만요. 이거는 아마 툴박스 문제일 것 같은데요. 툴박스라는 것은 이 심볼릭 매스를 할 수 있도록 툴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류는 할 게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즈를 이용해서 이제 2개 이상의 그 개체 그 기호식으로 표시하는 거 되겠습니다. 심즈 xy를 하고 그 다음에 sa는 x 플러스 y, sb는 x 마이너스 y. 그러면 이렇게 x와 xy로 이렇게 식이 표시가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sa의 제곱, sb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x와 y를 기호 체계로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sa로 이제 식을 표현하고 그 sa를 또 새로운 기호 체계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ind sim 또 find sim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기호식에 어떤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d sim을 이용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sims x, h, y, w, y, d, t 이렇게 있다. 그리고 s는 h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d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t 곱하기 w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s가 어떤 find sim 어떤 기호 개체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뭐 경고가 떴는데, 네, 이거 find sim은 이제 앞으로 사용 안 한다 그러네요. 다른 이거보다 더 높은 높은 매트랩 버전을 가지고는 이 find sim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find sim var 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sim var sim variable을 뜻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오네요. sim variable, find sim 대신에 sim variable 해가지고 같은 것이 배열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을 가지고는 이제 그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sim variable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이제 sim variable을 sim var은 variables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im var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호식 형태의 변화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